안녕하십니까. 매일 빵빵 터지는 TV 강성필 TV입니다. 오늘은 이제 국민의힘 전당대회 2차 토론회가 어제 있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총평을 한번 해드릴게요. 첫 번째로 공동 1등 나경원, 윤상현, 그리고 4등 꼴등은 한동훈, 3등은 원희룡.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가 꼴등인 이유는 원희룡 후보가 못하는데 한동훈은 더 못하더라. 그러면은 뭘 못했냐? 이게 좀 차이가 많이 나는 1등이잖아요. 그러면 여유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뭐 상대방들이 아무리 네거티브를 한다고 하더라도 여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조금 모든 걸 받아들이는 모습, 그리고 상대 후보의 네거티브에 대해서 다시 네거티브를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데 어떤 본인의 어떤 본성을 조금 드러내버린 것 같다. 그래서 어떤 일반인 분이 저한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여성분이었는데 40대 30대 후반인가 여성분이었는데 한동훈을 되게 젠틀하게 좋게 봤다고 해요. 그런데 그동안은 사실 한동훈에 대해서 짤막짤막하게 봤기 때문에 그 젠틀한 이미지, 스마트한 이미지, 뭐 이런 강남에서 자란 이런 보수의 품격이 느껴졌었는데, 이 사람이 말하는 거를 1시간 넘게 보니까 이게 다 좀 젠틀한 척, 쿨한 척, 매너 있는 척, 이런 모습이었구나. 그래서 너무 실망스럽다. 그리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한동훈의 그 뭐 스타카토 화법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상대방이 하는 말에 대해서 다 이렇게 하나하나씩 그 말 대답하고 꼬리 잡고 이런 모습들이 보기 안 좋았다. 이미지가 너무 손상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실수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하나 다 옳은 말만 할 수 있겠어요. 이게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결국에 한동훈 그 후보에게 어제 토론회에서는 손실을 주지 않았냐. 이게 얻은 게 없이. 그리고 이제 원희룡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시간은 별로 안 남았지. 그러니까 네거티브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과거에 남원정이라는 이 소장파 이미지까지 싹 다 날려버렸다. 그러니까 일단 1차 토론회 때 한동훈 후보에게 원희룡 후보가 가까운 인척과 친척이 공천에 개입을 했다는 의혹을 제시를 했거든요. 인터뷰에서 직접 육성으로. 그런데 한동훈 후보가 이제 1차 토론에서 도대체 누구냐, 근거를 대라, 이렇게 말하는데, 내가 선관위에서 간곡한 요청이 있어서 내가 네거티브 안 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사실 그때 그 말도 좀 뜬금없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하루 만에 돌변을 하고 그 2차 토론회에서는 가열차게 네거티브를 퍼붓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습이 정말 보기가 안 좋구나 라고 느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이 국민의힘 전당대회 결국 여당이잖아요. 근데 여당의 전당대회에서 뭐 지난번 21대 말미에 뭐 22대가 시작하자마자 국민연금이라든지 연금 개혁에 들어가겠다라고 했는데, 어찌됐든 이 정책 이슈를 다루는 건 온데간데 없고, 정말 마타도와 네거티브, 집안 싸움, 그리고 거짓말, 막말, 이런 것들이 전당대회가 아니라 무슨 분당대회다. 그래 보였다. 그래서 너무 국민들로 하여금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모습이었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전당대회 어제 토론회에서 특히 위험하게 느꼈던 부분이 나경원 후보가 한동훈 후보에게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요. 또 자꾸 쉽게 말해서 뭐 대통령 비서실장 이관섭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죠. 이분이 한동훈 후보에게 과거 비대위원장 시절에 너 사퇴해라, 그렇게 대통령의 말을 전달했다라는 것을 한동훈 후보가 공식화 시켜버렸어요. 우리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때 한번 학습 경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총선에 개입했다는 게 당무 개입으로 인해서 그걸 유죄를 받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는 이 한동훈 후보가 이관섭 전 비서실장이 과거에 본인에게 사퇴하라고 압력을 넣었던 거는 상당히 사법적으로도 위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가 있다. 그래서 향후에 만약에 탄핵 소추안이 발의가 됐을 때 헌재에서 심사 대상이 됐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김건희 여사의 문자 논란에서 김건희 여사가